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분양받고 일반 사업자 등록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부는 일반 사업자 등록 때 주의할 거고요. 2부는 일반 사업, 그러니까 우리가 오피스텔이나 상가 분양받게 되면은 보통 거기 분양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일반 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부가세 환급이 나오거든요. 부가세 환급에서 생각보다 모르신 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오늘도 저희 사무실 쪽에 사람이랑 얘기를 하는데 연세가 좀 있으신데요. 은퇴 직전이신데, 그 사장님하고 사모님이, 오피스를 분양받았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는 오래되다 보니까 다 알겠다 생각하는 게 좀 많이 스쳐가는 게 있습니다. 가끔 그런 거 생각날 때, 이거 전혀 모르신 분들도 상당히 많겠구나. 들어보시면 1부와 2부를 들으시면요. 다음에 오피스나 상가 분양을 받을 때 정확하게 내가 인지를 하고 일반 사업자 등록을 할 건지, 아니면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할 건지, 일반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대처를 하시면 됩니다. 1, 2부 나눠서 들으시면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럼 들어갈게요. 우리가 이제 보통 상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일반 사업자인데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택 임대 사업자도 있고 그냥 무등록도 있습니다. 잘 보시면 보통 오피스텔 분양 받는 분 대다수 일반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처음이에요. 분양 받을 때. 나중엔 변동은 되지만은 그 이유가 뭐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이 분양 받으신 분들은 알지만 해봤던 분은 아시는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처음 분양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오피스는 어디서 계약을 하게 되냐면은 모델하우스에서 많이 합니다. 모델하우스 하게 되면 거기 누가 있나요? 반인 분양 대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 직원들이 있죠. 그 옆에 항상 누가 끼냐? 바로 법무사가 낍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하게 되면 부가세 환급해 준다고 해서 보통 우리가 분양 받으신 분들이 혹합니다. 왜냐면 부가세 환급이 바로 날라오거든요. 1차, 1, 2차부터 10회차까지 날라옵니다. 근데, 우리가 오피스를 분양받은 목적을 잘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내가 나중에 그냥 일반 사업자 등록,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일반 사업자 관련된 사업자 등록만 가능한 사람만 받을 건지, 아니면 뭐 숙박업을 하실 건지, 여러 가지 형태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주거용 오피스텔로 받아서, 우리가 오피스텔 임대 사업을 하실 때 주거용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서울이나 경기도권, 전국 어디 가서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러면은 오피스텔 받을 때 일반 사업자 의미가 없습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그 두 번째 이야기를 들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일반 사업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요, 다 이제 들어보시면 이제 이해를 하실 거예요.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으로 다 거주를 하세요. 대부분 세입자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업자 수요가 적습니다. 왜냐면은 옛날 1990년대나 20년대 2000년 초반 같은 경우는 주거 겸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업자도 많이 됐는데 요즘은 주거 겸용이 아니라 거의 주거용으로 나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그래 붙박이로 다 돼 있고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잔금 치를 때 보면요. 일반 사업자에서 주택 임대 사업자로 전환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럼 부가세 받은 거 다 반환하셔야 돼요. 반환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나라에서 부가세 환급을 일반 사업자 하면서 부가세 환급을 해주시는 거는 제가 2부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10년간 임대 사업을 하라고 하면서 왜 건물 부분에서 주겠습니까? 토지 같은 건 감가상각이 없어요. 건물은 10년간 임대 놓으면서 그 감가상각분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라에서 10년간 임대를 놓으라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놓지도 않고 주택 임대사업자 전환을 했어요. 그러면 부가세 받은 거 다 토해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많이 헷갈리시는데 그거는 좀 기니까 2부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반 사업자에서 주택 임대사업자로 전환하게 되면은 부가세 받은 건 무조건 토해내셔야 됩니다. 보통 다 주택 임대 사업자예요. 자, 왜 해야 되냐면은 일반 사업자에서 왜 그냥 임대 놓으면 되잖아요. 주택으로.
자, 여기 들으시면 이제 혹하는 경우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본 경우입니다. 그것도 되게 오래됐습니다. 일반 사업자로 임대를 놓는 경우, 일반 사업자로 임대를 마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거의 현장 조사가 나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뭔 뜻이냐? 세입자가 전입신고한 경우 일반 사업자 강제 폐업 될 수 있고요. 이건 100%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세입자한테도 전입신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는 세입자한테 불리한 점은 위법입니다. 그건 계약 위반이 아니에요. 일반 사업자 강제 폐업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도 날라옵니다. 지금 세입자가 전입신고했으니까, 일반 사업자 폐업하고, 하던가, 이런 거를 조치를 내립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으로 간주가 됩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를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바꿀 수 있는지 거기까지 모르겠는데, 주택으로 간주가 됩니다. 또, 일반 사업자로 임대를 내는데 안 나가는 게 제가 뭐라고 했죠? 첫 번째, 대다수가 주택으로 거주하기 때문에 일반 사업자로 임대 놓는 경우가 안 나가다 보니까, 공실이다 보니까 세입자한테 전입신고 안 하는 거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거의 대부분 다 했어요. 전입 안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는 일반 사업자하고 무등록밖에 없었어요. 주택 임대 사업자는 세 채부터 가능했습니다. 그걸 바꾼 게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바꾼 겁니다. 이명박 정부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는 거의 그때쯤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한 채부터 가능하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이명박 박근혜 때인데 그때 해가지고 한 채도 하면서 취등세 면제해주면서 부동산 붐을 좀 일으키려고 했던 거죠. 세금을 그러니까 그때부터 양극화도 되게 심각하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이런 경우가 대다수였는데 지금은 현장 조사가 나갑니다. 세무서에서 나가든지 구청에 나가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걸려가지고 강제 폐업해가지고 벌금 문 사람도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내가 이 업을 할 때, 이걸 살 때, 이거를 주거용으로 임대를 놓을 건지, 일반 사업자로 임대를 놓을 건지 정확하게 생각을 하시고 분양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주택 임대 사업자로 분양을 받을 때 처음부터 돈을 내리면서 일반 사업자 등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돈 조금 내셔야 될 거예요. 그 법무사가 대행을 해주는 거니까. 처음부터 아예 무등록을 하셨다가 나중에 전입신고 주택임대사 등록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방법도 있어. 그냥 첫 번째 일반 사업자 하다가 준공 떨어뜨리기 전에 주택임대사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부가세 반환하는 거 꼭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일단 부가세 반환한다는 전제하에 처음에 일반 사업자를 해가지고 부가세 환급을 일단 받습니다.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준공 떨어뜨리기 전에 주택 임대 사업자를 바꾸시면 됩니다. 상황에 맞게. 케이스가 여러 가지니까 처음부터 주택 임대 사업자 하게 되면은 일반 사업자로 전환하기 힘들어요. 대신 그러니까 준공 전까지 임대 놓기 전까지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 반환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해야 되는 경우에 만약 보통 그렇게 하시려면요. 말씀드린 대로 숙박업이나 일반 사업자 관련된 임대를 한다면 상관없지만은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일반 사업자하고 간이 사업자하고 조금 세금 부분에서 부가세 면세 사업자하고 좀 틀리는데 이거는 저희가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 정확한 금액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됩니다. 세금 부분을. 월세를 받지만 세금 부분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면 세금이 좀 절세가 됩니다. 일반 사업자는 세금이 나가요. 그리고 내가 직장을 다니게 되면은 세금 있잖아요. 종부세, 세금 낼 때 그 부분을 합산됩니다. 내 소득세 있잖아요. 내가 1년 연봉이 만약 얼마 이상이라고 하면은 그 금액 이상까지 오버가 되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더 잘하시니까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는 자동적으로 나온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동안 제가 없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히 따지시고 하셔야 됩니다. 일반 사업자는 이런 경우 리스크가 있어요. 이런 거. 그리고 저는 이걸 정확하게 봤고요.
그리고 대다수가 주택으로 거주하기 때문에 다 나중에 95% 이상 바꿉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그냥 저 그냥 본부다 필요 없어요. 그냥 안 받을래요 하신 분은 그 비용도 없고요. 그냥 나는 조금 나라더라도 내더라도 일단 부가세 환급 받다가 나중에 뭐 팔 수도 있고 중간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니까 일반 사업자 하다가 그 케이스 바이가 워낙 많아서 좋은 거는 일반 사업자 하다가 나중에 주택 임대 사업자로 바꾸세요. 저기 잔금 전까지 중고 떨어뜨리기 전까지 해서 바꾸시고 그 중간에 팔 수도 있고 장이 좋으면은 부가세 환급 부분도 안 돌려주고 갈 수도 있습니다. 장이 좋으면은 시간은 몇 년 동안 짓기 때문에 여러 케이스가 있으니까 처음에 일반 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부가세 환급 받다가 대신 돌려준다 생각하고 부가세 환급 부분을 쓰지 마시고 나중에 하셔야 돼. 나중에 목돈 날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꼭 따지셔야 됩니다. 이런 거 모르고 처음부터 일반 사업자 등록하셔가지고 내용을 모른 다음에 돈 다 쓰고 나중에 주택 임대 사업자로 돌렸다가 그때 목돈 나가신 분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게 한 1억짜리 그래도 한 3억 정도 되면은 건물하고 토지 부분에서 건물 부분이 조금 토지 부분이 조금 높고 건물 부분이 좀 낮거든요. 신축이다 보니까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2억이라고 치면은 그게 3억이라고 칠게요. 3억이라고 치면은 반반 나누면 1억 5천인데 보통 한 1억 2천 3천 돼요. 그럼 1억 2천 3천에 10% 하면 1,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나중에 다 받고 나서 했더니 이거 주택임대사업자 바꾸려고 했더니 오바이트가 나야 돼요. 갑자기 1,000만 원도 없는 분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일반 사업자 하다가 제가 다시 한번 반복을 해드리는데 그 주택임대사업자 전환한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다고 하면은 부가세 환급 부분은 따로 모아놓으셔요. 나중에 쓰지 마시고 우리가 뭐 사업할 때도 똑같은 거거든. 부가세 쓰다가 나중에 목돈 날라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조심하시면은 이런 오피스를 분양받을 때 전혀 그렇게 해서 크게 나중에 영향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1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2부에서는 제가 부가세 환급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도 아직 이해를 못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좀 이거 들으시면서 오피스 한번 분양받으신 분도 있을 테고 지금 분양받아서 아주 준공 전인 분도 있을 테고 여러 형태가 있을 겁니다. 혹시 조금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